지금 좀 달라진 거는 이제 A1 정도 레벨 있는 사장님들이 배워서 대표님들이 배워서 이거를 자기 그룹은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A1 되신 분도 몇 분 계시죠, 그죠? 이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내 팀은 이걸 배워서 똑같이 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배우시면 아마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0단계 하고 시바지노고도 지난 시간에 했나요? 시바지노고 그냥 말만 하고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면 돼요. 어제 그 저번 시간에 거의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진행이 됐겠네요, 그죠? 연결도 안 했네. 2달? 빨리 하신 분들은 한 달 정도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거 10년 배울 거를 한 달, 두 달에 배우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필연적으로 온다.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트레이닝 할 때 보면 막 심장이 뛰기도 했다가 어떤 사람은 심장병이 나았다는 분도 있고 심장병이 생겼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위안이 되냐면 남들은 5년, 10년 할 걸 우리는 한두 달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안이 돼요.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절대. 자기 몫이고 겪어내야 된다. 어떻게 리스크 없이 그것을 겪어낼 거냐 하는 거에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초기에 불안한 마음, 트레이딩이 잘 안 돼서 나만 안 되나 이런 것들 저도 다 겪어봤던 그런 마음들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게 차분해지지 않으면 5만 가지 지식이 다 소용없어요. 내가 다 트레이닝을 잘해도 이 심리가 밀리는 날에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그 굉장히 어떻게 좀 찹찹하게 얘기하면 기계적인 상태를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트레이딩에서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저희가 막 강의를 했던 게 첫 번째가 시바지노고예요. 1단계. 지금 우리가 1단계라고 부르는 매매법. 시바지노고. 기울기와 추세를 보고 이제 고야에서 진입해서 1.2% 수익 내는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이거를 했더니 효과가 좋았어요. 아카데미도 하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 이거를 좀 그래도 능숙하게 하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배워도 한 달은 걸리더라. 한 달, 평균적으로. 한 달은 걸려요. 이 지금 1단계를 시작해도 이 일기 쓰는 분들이 한 달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30일 동안 작성 필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한 달 정도는 매일 꾸준히 신경 써서 해야 이게, 하고 보이더라. 그런데 이게 그렇게만 해놓으면 엄청난 그 무기가 돼요. 트레이딩 할 때. 물론 수익도 내지만 어떻게 손실을 방어하느냐에 대한 것도 준비가 되고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좋았는데 딱 그 LLSS 시그널이 저희가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시그널이 잘 맞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작년 말부터 이제 2월 달까지 되겠죠. 그죠? 막 40%씩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굳이 공부를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수익을 낼 필요가 있을까? 지금 LLSS만 들어가도 수익이 2~3%씩 나는데 이걸 한 달 동안 배운 다음에 수익을 내는 게 좋을까요? 그냥 바로 낼 수 있는 건 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내는 게 좋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빵단계 플러스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빵단계 플러스는 언제가 딱 적기냐면 지금 구독은 했는데 아직 난 차트를 몰라.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분한테 굉장히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차트 다 배우고 추세 배우고 그때 사고 팔래 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LL 뜨면 사보고 SS 뜨면 사보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지만 어떤 수익이냐면 제가 뭐라고 해요? 눈 가리고 걸어가고 있는 수익은 났는데 내가 이걸 왜 냈는지 몰라요. 손실이 났는데 이게 도대체 왜 손실이 나는지 모르니까 이번 3월달처럼 손실이 좀 연속적으로 나오면 그게 전체적으로는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확 무너져요. 안 보고 있으니까.
눈 가리고 걸어가는데 3번 연속 넘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더 못 걸어가겠죠, 당연히.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작해서 겪고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바지노구를 없앤 게 아니고 시바지노구를 배우는 단계까지의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 빵단계 플러스를 끼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빵단계 플러스를 어느 정도 해보셨다면 시바지노구로 이렇게 쓰는 게 다음 단계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추세도 봐야 되고 기울기도 보여주고 오늘 아침에 한 것처럼 이제 시바지노구 들어가는 방법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었던 거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에 이게 빵단계 플러스가 보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답답함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빵 단계와 빵 단계 플러스는 빵 단계가 오늘 아침에 현동아 아이오가 보여주신 그렇죠? 그냥 시그널에 들어가서 다음 시그널이 뜰 때까지 둬버리는 거예요. 둬버리는 거. 근데 이게 해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훨씬 어렵더라 라는 게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훨씬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그널을 바뀌는 거를 놓칠 때도 있잖아요. 놓칠 때도. 근데 내가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는 상태에서 되게 중요한 시그널 변화를 새벽에 놓쳐버렸어. 그러면 이익으로 끝날 것도 꽤 큰 손실로 끝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보면은 막 20% 30%씩 수익 나잖아요. 막 일주일씩 놔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 30%를 수익 낸다는 거는 20% 30% 손실도 동반한다는 거를 무조건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내가 고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는 고리스크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초보자 입장에서 아직 차트도 잘 모르는데 20% 30%의 리스크를 눈으로 보고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냥 권해드리지 않는 거지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 빵당이 플러스는 아무것도 모를 때 시그널에 맞춰서 간다. 그런데 그것도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매달 추천 코인을 주던 거를 매주 추천 코인으로 또 바꾸셨죠. 그죠? 그러면 아무튼 좋아요. 지금 어제 추천해준 것도 지금 보면 오늘 다 잘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그냥 하세요. 손실이 나도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빵단계 플러스에서 해야 될 거는 한 달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코인을 LL에 들어갔어. SS에 들어갔어. 그런데 진짜 처음 들어갔는데 계속 연속으로 손실 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거의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빵단계 플러스를 해볼 거야 라고 했으면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상 봤을 때 손실이 몇 번 있더라도 끝까지 했을 때 플러스로 이제 끝난다는 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큰 손실 이후에 다음 시그널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큰 손실 이후에 다음 시그널을 못 들어가요. 근데 거의 대부분 큰 손실 이후에 다음 시그널에 큰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이번에는 틀렸네, 이번엔 맞았네 그냥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심리가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 체크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시바지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지금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조금 선명해지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 강의가 끝나도 일지를 쓰셔야 돼요. 전투적으로 숙제하는 느낌으로. 숙제라는 거는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그래 열심히 했어 해보는 거야. 적어도 하루에 10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 박서연 아이 이거 되게 유명하죠. 이게 박서연 대표님의 일집 초기 10번만 했을까요? 물론 박서연 대표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뱀파이어 수준이에요. 잠을 안 주무셔.
그 야간 근무에 아주 특화돼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밤새 잘 하시긴 해요. 특별하긴 하지만 문제는 횟수에 달려있다. 횟수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횟수를 채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횟수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 항상 운동장 100바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운동장 100바퀴를 뛰면 이게 이 병아리반이 졸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바퀴씩 뛰어요. 그럼 그 사람은 10일이면 끝나요. 병아리 과정이. 어떤 사람은 한 바퀴씩 뛰어요. 그럼 그 사람은 10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3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100% 이 게임이에요. 그러면 나는 빨리 스윙 내고 싶어. 그런데 일지는 안 쓰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나는 빨리 수영하고 싶은데 물에는 안 들어가. 나는 빨리 근육이 생기고 싶은데 운동은 안 해. 뭐 이런 거랑 비슷해. 빨리 배가 고픈데 밥은 안 먹어.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착각해요. 내가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고 오늘 미팅에 와서 열심히 공부했고 노트도 했기 때문에 마치 나는 운동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 뭐에 달려있냐면 내가 오늘 몇 번 사고 팔았느냐에 딱 그 숫자에 달려있어요. 물어보는 질문, 궁금해하는 포인트, 심리적인 어려움하고 딱 매칭을 시켜보면 몇 번 거래했는지가 딱 나와요. 딱 나와요. 뭐 사요? 하는 분들은 아직 하나도 안 사본 분들. 뭐 사요? 그럼 왜 저만 들어가면 반대로 가요? 하는 분들은 지금 조금 시작해본 분들. 예. 다 나와있어요. 횟수도 다 거의 대충 나와있어요. 근데 그게 10번씩 30일이면 300번이잖아요. 300번 정도 횟수를 다 채웠더니 이제 그런 것들이 얼추 해결이 되고 거의 보편적으로 저희 실전팀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코인을 찾아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300번 거래해서 실전팀하고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사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이걸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5만 가지 유튜브를 다 찾아봤어요. 기적의 매매법 이런 거 꼭 보게 되잖아요. 네. 그거 꼭 한번 따라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어요. 그쪽 시장으로 가려면 10년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조지표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손익비를 따져서 이렇게 가려면 10년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EX 차트를 구독하신 분들은 한 달 열심히 이거 30일지 쓰면은 훨씬 그보다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겪을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한두 달에 몰아서 받으니까 막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머리도 빠지고 잠도 못 자고 눈 팽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빨리 배우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윤 대표는 또 이거 절대 빼놓지 않죠, 그죠? 제가 지금까지 윤 대표님이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윤 대표님이 처음 줌에서 시바지저구를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집에서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 했는지.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애매한 자리에서 왜 들어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뭐 1.2%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리고 너무 하찮아 보였어요. 윤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 구간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들어가서 1.2%를 계속 하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점 그죠? 잘 보면 처음에 보면 보여요. 내가 여기서 딱 났네. 여기서 딱 났네. 그럼 여기서 딱 사가지고 고약까지만 올라가도 막 3% 5% 돼요. 그럼 당연히 3% 5% 선들이 나와 있고 캔들 한 번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이평선은 이동 평균선의 준말이에요. 이동 평균선.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가격이 움직이는데 그거를 평균 낸 선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7 이평선, 20 이평선, 60 이평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7이라는 거는 캔들 7개의 종가의 평균. 종가의 평균.
그러니까 그 캔들의 마지막 가격을 평균 낸 거예요. 그게 그 시간에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캔들 7개씩 모아서 평균을 계속 내니까 얘는 7개의 캔들이 딱 바뀌고 7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가격으로 가 있겠죠. 그래서 7, 20, 60 중에는 이게 제일 빨리 움직여요. 기울기가 더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1시간에 7분의 1씩 값이 영향을 주잖아요. 이해가 가나? 그렇죠? 네. 근데 20은 1시간 캔들이 하나 바뀌면 20분의 1 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죠? 캔들 20개 중에 하나가 딱 끝에 게 없어지고 새로운 캔들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걸 평균 내니까 7이 이렇게 가도 20은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60은 더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평선인데 이거를 왜 쓰냐?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저는 이제 배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하나 열어서 봐봐라. 여기 3MA를 딱 누르면 이평선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7, 20, 60 이렇게 위로 순서가 되어 있는 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의 의미는 뭐냐면 이 지점에 캔들 가격이 있을 때 7시간 동안 거래한 사람도 다 수익 중. 그죠? 20시간 동안 거래한 사람도 다 수익 중. 60시간 동안 거래한 사람도 다 수익 중.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수익 중. 그럼 이건 약간 심리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트레이딩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수익 중이다. 그럼 어떤 심리가 발동돼요? 불안하진 않죠, 그죠? 불안하진 않고 더 오를 거를 기대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주저앉지 않아요. 왜냐면 쉽게 팔지 않아요. 쉽게 팔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되면 이 선이 받쳐주기 때문에 캔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장의 심리가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다 수익을 보고 있어, 시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상승세를 타는 거예요. 잘 떨어지지 않고. 그럼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어떤 상태냐면 뭐 예를 들면 요때가 이제 역방향이죠, 그죠? 위로 좀 올릴까요? 이 부분이 이제 역배열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7시간 동안 그러니까 현물 기준으로 산 사람들도 다 손실 중. 20시간 동안 산 사람도 다 손실 중. 그 다음에 60시간 동안 산 사람도 다 손실 중. 그럼 손실일 때 심리가 어때요? 손실 중이야, 지금. 불안해요. 완전 갑자기 더 떨어질까봐 다들 불안한 심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장대가 나와도 팔아요. 더 떨어질까봐 팔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패닉셀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물론 패닉셀은 좀 더 이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긴 한데 결국은 불안 심리인 거예요. 불안. 시장이 다 불안해 있는데 갑자기 장대가 밑으로 딱 내려와. 그러면 우르르 벌린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내려가기 전에 내가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데드 크로스 때는 이렇게 쭉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끝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멈추냐면 또 쭉 빠지면 어떤 심리가 되냐면 여기서 판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만큼 싸졌으니까 사야 되겠다 심리가 또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되게 심리적인 그 균형이 맞춰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잘못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약간 도형의 기하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이 있으니까 캔들이 튕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선에 부딪혔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심리적인 시장인 거예요. 근데 심리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큰 세력이 들어와서 그냥 확 사버렸어. 그럼 그냥 뚫리는 거예요. 그냥 종이장처럼 팡팡팡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이평선이 저항을 딱 막고 있는데 이 캔들이 왜 올라가요? 이거 되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L이 떴는데 왜 떨어져요? 이게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시장은 이런 심리와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매도 매수가 밀리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생물인데 L 떴는데 왜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평선이 있는데 왜 뚫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그걸 이제 참고할 뿐이죠. 참고. 시장이 큰 힘이 없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런 데서 부딪히겠죠. 부딪히고 못 올라가거나 아니면 밀어내거나 받쳐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평선이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로 받아들이면 조금 대응하기가 쉬워요. 조금 대응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평선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크로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얀색 7 이평선이 이렇게 쭉 나머지 선을 뚫고 나오면서 골드 크로스가 되고, 그 다음에 L이 뜨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를 상승추세가 강하다고 판단을 해요. 실제로 강하고. 그러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추격 매수가 금지되어 있지만 시장가로 탁 한번 사볼만한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거래량인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거래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올라갈 거야. 근데 거래라는 거는 사는 거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파는 거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많으면 가격이 움직인다예요. 많이 움직인다. 거래량이 많으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게 틀리지 않아요. 거래량이 갑자기 터졌으니까 무조건 오를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낭패를 보는 거죠. 그죠? 거래량이 여기 보면 저희 트레이딩 뷰에도 보면 아래에 거래량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일 밑에 트레이딩 뷰 아래쪽에 있는 이게 이제 거래량 현재예요. 여기가. 그럼 잔잔하다가 여기에 뭔가 굉장히 큰 매수세가 한번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 차트가 이렇게 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있고, 거래량이 터지면 상승할 수도 있긴 있는데, 거래량이 많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거는 아니다.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터져요.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그거는 오해하지 않고 관찰을 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 많아졌는데 엄청 하락했죠. 그럼 파는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치. 거래량이 많으면 방향대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희는 시그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시그널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다. 그러면 시그널 방향대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시중에서는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것만 가지고 오를지 내릴지 단정 짓기가 좀 어렵죠.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L이 있는데 거래량이 터졌어. 그럼 L 방향으로 가기가 신뢰가 높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되게 쉬워지죠. 그죠? 그렇게 거래량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조정이 나올 때 요런 지표도 있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거래량을 그냥 막대로 표시한 거고, 이거는 어느 가격대에 거래가 많은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지표도 있긴 있어요.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안 써도 되긴 돼요. 근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격대에 거래량이 많이 몰려있다는 거는 그 가격대가 지지저항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격대에서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다 소화해야만 뚫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캔들 할 때 사실은 설명하는 건데, 가격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근데 1,000원짜리를 사러 왔어. 어떤 사람이 1,000원짜리 물건을 사러 왔어요. 근데 1,000원짜리는 100개가 있고 1,100원짜리가 100개가 있고 1,200원짜리가 100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개만 사고 갔어요. 그러면 1,000원에 거래가 끝나버리겠죠. 제일 싼 걸 살 테니까. 근데 200개를 오늘 꼭 사야 돼, 이 사람이. 그러면 1,000원짜리를 다 사고 1,100원짜리를 또 사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 가격이 1,100으로 오르는 거예요. 1,000원짜리 물량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00원짜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간다고 보면 1,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개가 있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이 와서 1,000원짜리를 계속 사가도 시장 가격은 계속 1,000원에서 유지가 되겠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 가격대에 많다는 거는 이 가격대에 거래할 만한 물량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을 넘어서려면 이 물량을 다 소화하고 그 다음 물량까지 넘어가야만 팬들이 올라가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래량이 잘 뚫기 어려운 저항선도 될 수 있고, 뚫고 내려가기 어려운 지지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실제로 근데 저희가 일지 쓰면서 거래량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안 해요. 거래는 기본 상식으로
기본 상식으로 그래도 이제 아카데미를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거래량이 많으면 가격이 움직인다.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어든다. 거래량 자체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거래량이 신뢰라는 것은 시그널이 떠 있고 거래량이 동반한다면 시그널 방향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리스크 관리. 이걸 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되게 오래 유명한 이제 트레이더 한 분이 이런 심리 그거를 단계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때는 한번 강의했는데 이런 단계가 있대요. 이런 단계. 1단계 도파민 중독자, 2단계 정보 중독자, 3단계 고달픈 생존자, 4단계 규칙 집행자, 자본주의자. 이게 제가 여기 넣는 이유는 아까 리스크를 설명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리스크는 어디서 오냐면 이런 심리적인 단계에서 오는데 내가 그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말려요. 하나씩 봐볼게요. 첫 번째 도파민 중독자는 뭐예요? 트레이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트레이더가 아니고 앱을 켜고 충동 구매하는 쇼핑 중독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보다는 희열을 쫓는 거죠. 탁 사서 팍 수익나면 막 이런 거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행동 패턴은 뉴스, 유튜브 썸네일. 여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뉴스도 그런데 유튜브가 아니고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들어가서 내용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표면에 나와 있는 제목만 본다는 거예요. 제목만. 이렇게 훑어서 제목만 보는 거예요. 제목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표면에 나와 있는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거기에 이제 내동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지인이 추천하거나 외부 정보에 맹목적으로 누가 오른다 카더라 하면 그냥 사버리는 그런 단계다. 치명적인 착각은 초심자의 행운이 있어요. 그럴 때 꼭 있어요. 나 이거 진짜 잘하나 보다 이럴 때가 딱 와요. 할 때만 한 5번, 6번 딱 맞으면 나 이거 타고나는 것 같다. 진짜 나 끝났다 이제. 그러고 시드를 올리거든요. 보통 그런 단계를 겪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이런 주의를 주는 건데, 초보자의 행운이 있어요. 초보자의 행운. 막 미친듯이 트레이딩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시그널도 너무 잘 받고. 그러면 이거를 자기의 실력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실력으로 착각해서 그 이후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드를 갑자기 늘린다거나 막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시점이 딱 있다는 거예요. 결말은 원금의 대출까지 풀면서 버튼 누르고 파멸한다. 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이것만 돈을 빌리면 복구할 수 있다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돈을 꿔서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박하고 똑같죠, 그죠? 그게 도파민 중독이에요. 이거는 근데 제가 EX 하는 분들은 이 단계는 그냥 진짜 성향적으로 도박성 있는 분이 아니면 거의 그냥 이제 살짝 스치듯이 그냥 지나가는 단계예요. 고작 해봐야 포지션 중독 정도 돼요. 포지션병 걸리는 정도. 포지션병은 뭐냐면 내가 오늘 내 계정에 포지션이 안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막 그 조바심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약간 쉽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중독자. 제가 빠졌던 어마어마한 함정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8개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했던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은 꼭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 자, 트레이더가 아닌 연구원이 되는 거예요. 연구원. 내가 데이터 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걸 백데이터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나만의 트레이딩 방법을 만드는 이런 참 착각에 빠져요. 하는데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을 갉아먹어요. 엄청난 시간을 갉아먹어요. 행동 패턴은 마법의 지표나 승률 100%예요. 제가 한 15%, 20% 정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쫙 끝에서 사가지고 쫙 위에서 파는 방법을 엄청 연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내면서. 아니,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그런 게 존재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유료 강의 막 돈 몇백만 원 주고 듣고 사이트 같은 데 돌아다니고 유튜브에 어떤 매매법이란 매매법 다 섭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제 딱 거래창을 열어보면 5만 가지 지표가 다 그려져 있어요. 진짜 눈이 뺑글뺑글 돌 정도로 생전 처음 보는 지표도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의심해볼 만하다고. 치명적인 착각은 지식이 쌓이면 수익도 쌓인다라고 생각. 이게 딱 맞아요. 내가 하나 더 배우면 조금 더 수익 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우는 거하고 수익이 비례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경험한 거는 배우면 배울수록 수익이 떨어져요. 다른 사람들 다 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제 배웠던 지표 하나가 딱 머리에 걸리는 거야.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사서 수익 나서 나왔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못 사요. 아예 수익이 안 나요. 경험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아는 게 오히려 독이에요, 사실. 그래서 절대 막 유튜브 전전하면서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진실. 운전면허 없이 페라리 설명서만 외우는 겁니다. 아까 뭐 서핑보드하고 비슷하죠, 그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냥 결국 한 300번 트레이딩 해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감을 느끼고. 자, 그 다음은 고달픈 생존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EX가 참 대단한 게 한 2주 안에 이 2단계에 들어가요. 고달픈 생존자의 단계로 바로, 그러니까 3단계로 바로 점프한다고 보는데 1, 2단계를 거의 한 방에 넘는다고 보는데 이게 저희가 거래 차트를 사실은 유료 구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분들은 1, 2단계를 겪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CD를 깎아먹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EX를 구독한 분들은 단 몇 번의 강의와 단 몇 번의 숙제로 그냥 3단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읽어볼게요. 차트도 벌 줄 알고 가끔 큰 돈도 벌지만 시장 변동성이 바뀌면 수익을 전부 토해낸다. 머리는 손절을 외치고 있는데 손은 떨린다. 내동매매 한 번으로 한 달 수익을 날리고 자신을 막 혐오한다. 그렇죠? 이런 단계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짚을 거는 내동매매 부분입니다. 병아리들이 실수하는 심리적인 단계가 몇 단계가 있는데 이 내동매매는 언제 일어나냐면 손실 직후에 일어나요. 손실 직후에. 손실은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률이 80이든 90이든 해도 100번 하면 10번은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손실 직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만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요. 우리는 평생 돈이라는 걸 계산에 맞춰서 사는 게 너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받던 금액에서 이게 딱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이걸 채워놔야 된다는 엄청난 욕구 혹은 욕망 좀 이런 게 발동이 돼요. 그러면 계산이 착착착 되죠. 내가 지금 손실을 봤기 때문에 시드가 깎였죠. 그러면 아까보다 더 작은 시드로 지금 이 구멍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안 메꿔질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이 딱 나와요. 그래서 뭘 건드리냐면 레버리지를 건드려요. 이때 레버리지를 건드려요. 평소에는 잘 지켜요. 트레이딩이 잘 될 때는 원칙대로 잘합니다. 다 잘해요. 다 이대로 고정해놓고 아예 건들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손실이 딱 한번 일어나면 그리고 합리화하죠. 난 시드가 작으니까 이거는 테스트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없어지면 내가 어차피 15만원 10만원을 하고 제가 10만원 다시 넣지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쓱 이렇게 올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올렸는데 청산이 확 당했어. 그럼 정말 행운이에요. 레버리지를 올리자마자 청산을 당했다. 그러면 진짜 이건 행운이에요. 제일 위험한 독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쭉 20배 올렸는데 갑자기 수익이 팍 나고 있어. 그러면 이분은 적어도 6개월 동안 이 독 때문에 트레이딩이 다 망가져요. 언제 끝나냐면 큰 청산을 당한 이후에 끝나요. 이거 진짜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올렸는데 성공을 했다? 그건 완전 독이에요. 그건 마약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때 했던 그 성공, 사실 이것도 도파민이죠, 그죠? 그거를 잊지 못해서 뭔가 트레이딩이 구석으로 몰릴 때마다 자꾸 레버리지 손이 가요. 그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 큰 거 한 방 이렇게 하다가 돌면서 나가요. 아니면 없어지거든요.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고 그런 심리가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방어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심리가 오면 아 내가 그런 심리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레버리지를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흔들리는 지금까지 연습했던 게 싹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기준도 없어지고 그냥 욕망만짝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면 되고 트레이더의 95%가 여기서 포기 이미 지불한 수업료 때문에 인생이 마이너스로 끝나는 미국의 부담이다. 그쵸? 막 청산당하고 욕망에 한번 흔들려서 다 뱉어내고 복구해보려고 하다가 청산당하고 하면 이미 마이너스가 제법 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에이 괜히 해가지고 자산만 날리고 이거 몇 개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끝.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희망은 뭐냐면 이 지옥같은 희망 고문 경제적 자유 직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지금 요 정도 수준이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경제적 자유의 직전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리스크 통제라는 마지막 퍼즐만 해결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아카데미가 이 3단계 정도에 머무르는 단계라고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맞죠? 근데 저는 실수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까에 너무 놀란 거예요. 남들이 1% 낼 때 나는 어떻게 하면 5% 낼까? 막 20% 내는 사람들 존경하고 막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리스크라는 구멍을 안 막으면 20%든 50%든 100%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심플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규칙 집행자예요. 감정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도박꾼은 이제 벗어났고 스스로 자체가 시스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원칙에 이게 딱딱딱딱 맞으면 들어가고 안 맞으면 안 들어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도파민이 사라져서 되게 트레이딩 자체가 지루하네요. 흥미롭고 너무 재밌고 막 이런 단계는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 상태 때문에 시드는 계속 늘어나는 단계를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의장님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얼만큼 벌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까지 간다 이렇게 그런데 공감이 많이 되시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통제가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모르고 내 기분대로 하다 보면 막 엄청 휘둘려요. 차트에 휘둘린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차트를 보고 있으면 차트에 휘둘려요. 세력이 개미들을 흔들기 위해서 차트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려요.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막 흔들려요.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가고 떨어질 줄 몰랐는데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것들로 엄청 흔들어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치바지는 뭐 리스크 관리 좀 해요. 자, 왜 역매매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흔히 하는 스캘핑 매매 있죠. 위아래 이렇게 박스권 매매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롱 잡고 숏 잡고 롱 잡고 숏 잡고 그러면 되게 사실은 빈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왜 금지시켜 놨을까요? 왜 금지시켜 놨을까요? 리스크가 엄청 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전 주식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식을 배우는 분들은 이게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체계가 딱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게 손익비 보고 들어가는 지점이 있으면 입절, 손절 구간을 정해놓고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EX를 하는 분들은 입절, 손절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LLSS를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손절의 개념이 없어요. 손절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번지 점프, 그러니까 로프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줄 없이 번지 점프 하는 거예요. 줄이 없는 거예요. 그 줄이 마지막 손절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줄 없이 나는 살아날 거야 생각하고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없이. 그럼 죽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손절이 없는 상태에서 역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주다가 한 번에 청산당하는 거를 반복하게 돼요.
반복하게. 잘 들으세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주다가 한 번에 청산되는 거를 반복하게 돼요. 반복하게 돼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딱 하는 첫 마디는 뭐냐면, 아, 나 3천만 원까지 벌었었는데. 라든지, 야, 나 몇 프로까지 갔었잖아. 근데 지금 상태는 거의 마이너스 90이거나 청산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의 머릿속에서는 3천만 원, 4천만 원 벌었던 것만 기억에 있고 청산당한 거는 싹 없어져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돈을 빌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게임을 계속해요. 그러면 한 일주일은 막 엄청 막 흥분해, 눈이 막 돌아가요. 도파민에. 그러다가 한 일주일은 또 갑자기 확 죽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경제가 파탄 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빌릴 돈이 없으면 이제 난 못하겠어요, 이렇게 가요. 진짜 반복적으로 많이 해요. 그거를 시작하는 저희에서의 리스크는 영매매예요, 영매매. 영매매하면 다 남들 1.2%일 때 5% 수익이 나요. 그리고 내가 맞지, 이런 착각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CD를 엄청 뿌린 다음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한 번 믿을 때. 지금 혹시 어제 톤 코인 기억나시죠? 네. ZEC 코인도 기억나시죠? 네. ZEC 코인을 영매매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본 거에서 최고점을 찍었어요. 엊그저께. 네. 그러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숏을 잡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게요? 물타기. 손절이면 엄청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손절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너무 진짜 교육이 잘 된 거야, 지금. 근데 이런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매매 한 사람은 물을 타요. 물을 타요. 왜냐하면 그 포지션을 살려보려고.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살리려고 자기가 다음 생각하는 고점에서 물을 타요. 그러면 시드가 훨씬 많아졌죠. 물을 탄다는 거는 우리가 콜라에다가 물을 타서 맹물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콜라가 많아야 돼요? 물이 많아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딩도 물타기 할 효과를 보려면 시드에 2~3배 막 넣어야 돼요. 2~3배. 그래야 뭔가 물탄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 탄다는 거는 관점이 이미 깨진 거예요. 관점이 깨진 거예요. 손절이 됐어요. 만약에 내가 영매매를 했어요. 근데 뚫렸어. 그러면 어디서 손절해야 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리지라고 생각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살리겠다고 덤비는 순간 이제 물타기, 물 또 타기, 빌려서 물타기, 그 다음에 기도하기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유튜브에 막 부채질 하는 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눈 벌게가지고 밤새 제발 내려오지 마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툭 자기만 청산시키고 하고 가요. 그러면 그 심리적인 타격을 절대 못 이겨내요. 경제적인 타격을 두말할 것도 없어요. 네. 지금 잘하는 저희 누나도 그런 걸 다 겪었다는 거죠. 제가 옆에서 눈으로 그러니까 그게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방어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제1특급 법칙 뭐라고요? 작은 시도로 연습했으면 괜찮아요. 작은 시도로 연습했으면. 맞죠? 그게 그거예요. 내가 그거 1번만 잘 지켜도 별짓을 다 해서 청산 당해도 그래봐야 30만 원. 그러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3천만 원, 3억이 들어가 있으면 다시 못해요. 이거를 너무 잘, 이 과정, 일지를 쓰는 과정에서 한 달 안에 이거를 겪어내셔야 된다. 겪어내셔야 된다. 물론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겪어야만 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진입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미 S 시그널인데 롱을 잡아버렸어요. 그럼 무슨 시그널로 손절할 거예요? 그쵸? 롱일 때, L일 때 롱을 잡았으면 S가 뜨기 때문에 S 뜰 때 손절하면 돼요. 그쵸? 근데 이미 S인데 롱을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은 나한테 손절하라고 주는 시그널이 이미 없어요. 시그널이 안 나와.
그 기도밖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매매는 안 한다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대 시그널 뜨면 시그널이 판다도 아니고 죽어도 판다잖아요. 죽어도 판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바뀌면 죽어도 판다는 거는 포지션 내가 시그널을 보고 롱을 들어갔던 숏을 들어갔던 한 번 들어가면 이 게임은 그 시그널이 끝날 때까지만 하고 게임을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다는 거는 이 포지션을 살리려고 덤비지 말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졌네? 그러면 시그널 바뀌었네? 끝! 그럼 다음 게임. 솔직히 얘기하면 더 예리하게 얘기하면 시그널이 바뀌었다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진입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게임을 진입해야 되는데 전 게임을 지금 잡고 가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음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시그널이 바뀌었기 때문에 손실이야 여기에 딱 꽂히는 순간 다음 기회가 왔다는 게 안 보이고 그거를 살리려고 며칠씩 놔두면 어때요? 한 일주일 놔뒀다.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시그널이 롱슛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하면은 다음에 시그널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놔두니까 탈출되던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독인 거예요. 두 번째 독. 첫 번째 독은 아까 뭐였죠? 레버리지를 올렸는데 갑자기 돈을 벌어버렸어. 이게 진짜 맹독이고 이거 맹독이고 놔두니까 올라오던 데가 그 다음 독이에요. 이건 서서히 죽이는 독이에요. 맹독은 한 번에 팍 죽고 이거는 내가 독에 중독된지 모르게 서서히 죽이는 독이 이거예요. 놔두니까 올라오던데 그렇다는 건 뭐 무슨 말이 숨어있냐면 나는 지금부터 시그널 안 봐. 이거하고 똑같은 말. 놔두겠다는 거. 숏이라도 안 끊을 거고 롱이라도 안 끊을 거야 이거고요. 수익이 나면 끊을 거야. 그러면은 아무런 그 기준이 싹 다 없어졌죠. 그거를 방어하는 방법은 지금 롱에 들어간 거는 롱 시그널이 끝날 때까지만 게임인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야. 절대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몇 가지 코인이라는 게 당연히 메이저 코인은 괜찮겠죠, 그죠? 메이저 코인이 괜찮은 이유는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회복 탄력성이. 급락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웬만한 알트들은 막 상장 폐지도 됐잖아요. 이번에 대구도 상장 폐지 됐거든요. 상장 폐지 됐는데 제 아는 분이 아무도 모르게 대구를 혼자서 현물을 샀네요. 지금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다행히 게이트.io라는 거래소에서는 아직 거래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될지 안 될지는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트는 현물 사서 모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걔네들이 얼마든지 흔들어 버릴 수 있고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현물은 당연히 아까 요즘에는 이제 의장님이 얘기해준 16가지 SEC가 상품으로 등록한 코인 위주로 하면 딱 되겠죠? 거기에 카냐까지 하나 얹었죠, 그죠? 그 코인 위주로 이제 하면 회복 탄력성이 좋다. 그럼 만약에 내가 조금 이렇게 현물이 물리더라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맨날 얘기하는 그 벨코인이에요, 벨코인. 벨벨거린다고 해서 벨코인인데 차트 봐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까지도 안 올라와요. 제가 아는 분은 이거 6개월 들고 있다가 손절하고 나온 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작은 금액도 아닌데 꽤 큰 금액을 6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애간장이 다 녹아내렸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현물을 들고 있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나 탄력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기왕 내가 현물을 살 거면 메이저 위주로 하는 게 낫다. 이 이유를 알려드리는 거고 마이너스 70%가 그 다음에 이제 시바지 넣고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에서? 기울기가 있는 고야에서예요. 기울기가 있는 고야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가 사실은 얘도 이 우리 고야 라인이
데이터를 내봤더니 가장 캔들이 많이 위아래로 부딪혀서 저항받는 선을 찾아봤더니 이 핑크선 고야 라인이더라 라고 해서 실제로 보면 많이 부딪혀요. 이렇게 그 부딪히는 반동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진입을 하는데요. 제가 이거는 아니라고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애매한 시바지노고가 시장에서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시장이 막 몰리면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여러 돈이 한꺼번에 같은 포지션에서 막 같은 포지션을 잡잖아요. 그럼 그게 좀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시바지노고는 결과적으로 보면 다 각자가 찾아서 들어가니까 좀 분산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간 포지션을 세력이 청산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지지라는 거는 캔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여기에서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면 얘네들을 터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눈에 보이는 지지보다 100개 장대를 더 내리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팔아요. 손실 보고. 아, 하락인가 보다. 그러면 팔면 그때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싹 긁어먹기가 너무 좋죠. 그런데 저희는 고야에서 사요. 여기 있는 포지션을 청산시키려고 했더니 레버리지는 2밖에 안 써요. 레버리지를 한 100 정도는 써줘야 탁 청산시키고 탁 청산시키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전부 레버리지 있으니까 청산시키려면 가격을 뭐 2까지 내려야 돼요. 근데 세력들도 가격을 움직이려면 자기네 돈을 써야 되거든요. 물량도 있어야 되고. 거기까지 내려서 이 포지션 하나를 청산시킬 이유가 안전한 자리예요, 사실.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타겟이 안 되는 자리예요. 이게 마법의 자리라고 보거든요. 마법의 자리고 아무도 거기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저희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되게. 그렇게 보면은 이게 왜 그렇게 괜찮았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타겟이 되는구나. 되는데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우리끼리 싹싹싹싹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력이 지나가는 그 중간에 그냥 툭 하고 먹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타겟도 안 돼. 그래서 시바지노부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L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지금 되게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되게 많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경험상 초보자들한테 손실이 하나라도 있는 게 심리적 타격이 크다는 걸 아니까 이제 뭐 하냐면 최초에 하고 첫 번째 부딪힐 때만 들어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확률이 더 낮아지고 세 번째는 확률이 더 낮아지고 결국에는 한 번은 추세가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할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다가 한 번 손절하는 전략을 했었어요. 먹고 손절.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그널 바뀌어서 첫 번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가 버리면 다른 코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코인. 그것도 전략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지 쓸 때 빵 플러스는 무조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으니까 하고 요거를 이제 찾아서 해볼 건데 하는 방법을 오늘 아침에 했던 그 아침 먹고 땡 방송이 사실 그거 하는 거예요. 추세 보고 고야 라인에서 진입할 애들을 찾는 방법을 쭉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옛날 자료 보면 손절이 꼭 있죠. 그죠? 추세가 바뀔 때 한번 손절해야 되는 이제 약간 약점이 있는 코인인데 만약에 그러면 한 초기에 한두 번 정도에서 입절 내고 안 해버리면 손절을 안 봐도 되잖아요. 안 해버리면 그렇게 이제 그냥 바뀌었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오늘 가셔서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차트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시보드에서 오늘 롱인지 숏인지 보겠습니다 하면서 도미넌스 점수가 37점이네요. 20점보다 플러스 20점보다 위니까 일단 상승 쪽으로 보긴 보겠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잠깐 반등했네요. 그렇게 하고 전체 시장은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커지고 있긴 한데 비트 도미넌스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리더는 횡보
탑10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탑10이 오르고, 알트는 보통 방향성이 잘 없고, USDT는 그래도 계단식으로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아직은 상승이다. 그리고 라인 차트에, 근데 시그널을 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동 시그널이 S가 늘어나고 있네요. S가 늘어나고 있고, 아래, 프리미엄 시그널 S도 변동이 3개나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이 36분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겠어요. 한 50분 정도 봤는데 변동 시그널이 S가 많이 늘어난다. 그럼 다음 시간 정각에 새로 생기는 캔들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성을 보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추세는 왜 추세가 어렵냐면 아까 여기 앞에 계신 대표님도 추세를 가르쳐 주니까 내가 이제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이 한 2달 정도 됐어요. 2달 정도를 엄청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신 거예요. 엄청. 근데 그 시행착오가 만약에 없었는데 어느 날 딱 나와가지고 추세 강의만 딱 한번 들었어요. 그럼 추세가 이해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호떡 얘기 맞죠? 호떡을 5개 사 먹는데 마지막 호떡을 딱 사 먹었더니 배가 불러.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 호떡만 사 먹을 걸.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배가 부른 건데 마지막 호떡만 사 먹으면은 내가 배가 부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헤매는 기간이 분명히 있어야만 추세가 보여요. 추세라는 거는 어저께 차트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지난주 차트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 차트가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네 라는 관점이 있어야 추세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추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제 차트가 내 머릿속에 없어요. 지난주 차트는 당연히 없고 그런 상태에서 추세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세를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일지 쓰는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일지를 썼기 때문에 그때 내가 거래했던 코인의 모양이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보는 거죠. 그럼 어제는 밑에서 엄청 내가 숏 잡았었는데 지금 엄청 올라왔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 추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코인도 올랐는데 오늘 이 코인도 올랐네? 알트들이 다 오르고 있나? 이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거래 안 해본 코인은 여기서 맨날 얘기해봐야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냥 까만 거는 바탕이고 그죠? 나머지는 그냥 그림이고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이해하는 거에는 지금 이 병아리 반 단계의 실행이 무조건 동반돼야만 그 이후에 추세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추세를 찾으려고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시그널이 비트코인까지 다 L이니까 완전 상승이죠. 그죠? 완전 상승인데 RSI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밑으로 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일라나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모두 상승일 때는 이제 다 L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그 속도와 가속도 차이인데 뭐냐면 엑셀을 밟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엑셀을 밟고 있으면 차가 멈춰 있어요. 계속 달려요. 그렇죠? L이 계속 위에 있다는 거는 엑셀이 밟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가 계속 올라가요. 횡보하는 게 아니고 상승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RSI가 축 하고 쳐지면 얘를 고야까지 끌어당겨요. 고야까지. 악셀은 밟혀 있는데 RSI가 이렇게 축 쳐지면 RSI가 뭐냐면 주황색 RSI는 요 밑에 있는 요거를 RSI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은 이 깜빡깜빡하는 프리미엄 시그널의 개수를 나타낸 거고 주황색 선은 요 밑에 있는 RSI 시그널의 개수를 나타낸 거예요. 개수 370개인가 몇 개의 코인 내 개수. 그런데 다 L인데 RSI가 여기도 지금 S가 떴죠. 비트코인도. 그럼 다른 애들도 S가 늘어나면서 밑으로 쭉 S가 많아진다는 거는 얘를 어디까지 당긴다? 일단은 고야까지는 끌어당겨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야까지 RSI가 당겨도 추세가 변하는 거는 아니다. 아닌 거예요. 추세가 변하려면 얘가 고야가 뚫리고 S로 바뀌어야만 추세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RSI는 쭉 당기긴 하지만 추세를 바꾸기에는 힘이 좀 약해. 당겼는데
고야가 뚫리면 이제 S가 뜰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S가 우르르르 떠줘야 그때 이제 추세가 바뀔까 말까 하는 거예요. 추세가 바뀐다는 건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게 걸려요. 길게 걸리기 때문에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부터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하면 한 하루나 이틀 있으면 내려가요. 우리가 좀 더 빨리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차트가 약간 미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RSI가 계속 쳐진다면 고야까지 오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초록색이 S로 뚝뚝뚝뚝 다른 애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고야가 뚫리면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쭉 내려왔다가 초록색을 굳건히 지키고 RSI가 다시 L이 늘어나. 그러면 그때가 저희가 시바즈노브를 할 타이밍. 지금은 고야 위에 다 거의 떠있기 때문에 고야에서 만나는 애들이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살 수 있는 게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는가 보다 하는데 몇 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두 가지 갈림길이 있겠죠. 뚫려서 추세가 바뀌거나 튕겨서 올라가거나. 그렇죠. 그걸 판단할 수, 미리 한 10분 정도 땡겨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변동 시그널. 변동 시그널이 고야를 맞았는데 급격하게 막 스왑이 많아져. 그러면 뚫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바즈노브를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변동 시그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진 않아. 그냥 평이하게 그냥 이렇게 된다면 큰 힘이 없으면 그냥 한번 맞고 퉁 하고 튕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튕기는 애들을 시바즈노브 롱으로 1.2% 수익을 톡톡톡톡톡 내면 사실 동시에 뭐 잘못 눌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그렇지만 이게 매번 똑같은 거가 있고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끔 자료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냥 1번 뭘 누른다, 2번 뭘 누른다 이렇게 보면서 따라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실질 거래할 때는 버튼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누르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익힐 수 있다. 자, 진짜 쉽죠? 근데 이렇게 쉬운데 이게 왜 이러고 가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할까요? 이렇게 쉬운데. 그거를 오늘 잠깐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가 트레이딩의 0단계부터 6.4까지 오늘 다 배우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진짜 엄청 어려운 내용인가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도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아까 제가 그 빈틈이 있다고 했죠. 감정적인 빈틈. 팔지 말걸. 더 놔둬볼까? 아니면 여기서 끊지 말고 더 늘려볼까? 손절하지 말고 기다려볼까? 뭐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빈틈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왜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뭘 조사해봤냐면 그냥 저희 EX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식이든 코인이든 트레이딩을 해서 좀 성공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막 책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트레이딩의 원칙, 트레이더로서 성공하려면 가져야 되는 원칙이 뭔지를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한번 잘 보세요. 반복하는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 관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도 그랬고 처음 구독하면 와 시그널이 잘 맞대. 그러면 얼마나 많이 벌 건가에 머리가 딱 꽂혀 있어요. 그죠? 대부분 초보자는 얼마를 벌까? 이거를 고민하기 때문에 매매법을 찾아다니고 6.4를 찾아다니고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까지는 내가 잃어도 될까라는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잠깐 보면 손실을 10% 봤을 때 얘를 복구하려면요 11% 정도의 수익을 내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뭐 2%, 3% 어떤 분들은 막 하루에 20%도 수익 내시잖아요. 그러면 11% 정도는 저희가 저희의 차트만 가지고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죠.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0% 손실로 넘어가면 30%만 다시 복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42.9% 정도를 복구해야만 원상 복구가 되는 거예요. 원상 복구가. 그런데 마이너스 50%가 되려면 이게 100%가 수익이 나야 돼요. 이때부터는 무슨 영역이냐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물론 저희는 한 달 수익 0단계만 해도 막 40%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장세가 추세가 정확할 때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트레이더들의 세계에서는 마이너스 50%를 복구하려면 엄청난 추가 자금을 넣던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트레이딩 기준이 다 꼬입니다. SS 뜨면 들어가고 1점 몇 프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돼요. 이 손실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오직 나는 이걸 빨리 복구해야 되겠다 라는 심리 때문에 그냥 그 쉬웠던 기준 매매법이 다 없어지고 뇌동매매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조심해야 될 거는 저희가 병아리반도 운영하고 있지만 병아리반의 목적은요 손실을 보는 거예요. 애초부터 병아리반 1기부터 병아리반의 목적은 수익률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손실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병아리반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확률 기반의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 기반의 사고는 뭐냐면 한 번, 두 번 해보고 맞다 안 맞다 이게 이제 확률 기반의 사고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100번 해봤더니 몇 번 정도 맞더라 이런 어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결국 일정한 기준대로 아까 그 쉬운 방법으로 100번, 200번, 300번은 해봐야만 확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고작 10번, 20번 해보고 그거를 내가 해봤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넘겨가야 됩니다. 자,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았죠. 손절은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예요. 자, 실패한 트레이더, 저희도 이런 경험을 다 하실 거예요. 실패한 트레이더들이 하는 내가 요 정도면 손절해야지 라고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밀리면 조금 더 버텨볼까? 그리고 손절 라인을 내리던지 버티던지. 저희 같은 경우는 S가 떴는데 근데 이거 가짜 S라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버텨버리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고 더 심한 분들은 이제 청산당하기 직전에 물을 탄다는 거는 추가 매수를 막 해서 평단가를 막 낮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이 시작된다고 제가 얘기하죠.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큰 지옥은 뭐냐면 물을 탔는데 수익이 나버렸어. 그게 진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레버리지도 맹독인데 이것도 맹독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원칙을 깬 법칙으로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한 거의 몇 개월, 거의 1년 동안에 내 트레이딩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다음부터 원칙을 안 지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아까 기계적으로 한다 그랬죠. 기계적으로. 그리고 레버리지는 뭐라고요? 리스크 증폭기.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레버리지는 맹독입니다. 이렇게 독중의 맹독이에요. 이렇게. 맹독이고 그 다음에 서서히 죽이는 독은 아까 버티는 거. 버티고 계속 버티는 분 계시죠 여기도. 네, 올라올 거야. 버티니까 올라오더라. 버티고 그거는 이제 서서히 죽는 독이에요. 내가 독에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모르고 나중에 막 기능이 마비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레버리지는 맹독이에요. 쓰다가 좀 없으면 탁 하고 죽어요. 네. 그래서 절대 레버리지는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거지 나의 수익을 늘려주는 도구가 아니다. 뭐 한다고 그 거래소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수수료 조금 받고 그 레버리지를 막 이렇게 50배, 100배 제공해 주겠어요? 빌려주는 건데, 그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청산이라는 거는 저희는 좀 청산이 손절 당하는 걸 얘기하는 청산은 포지션을 청산한다. 포지션을 끝낸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청산은. 그래서 언제 들어가는지보다 언제 나올지가 더 고민한대요.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근데 저희는 언제 나올지가 정해져 있죠. 그 코인마다 아까 2.5%가 가장 적절합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퍼센트에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화. 감정을 배제하다. 그런데 감정이 안 들어가나요? 어제도 밤새 트레이딩 하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셨던 분도 많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거야? 그죠? 이제 올라갈 것 같아. 이제부터 골드 크로스니까 여기서 잡으면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이게
결국은 다 감정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성공한 트레이더는 룰. 그게 아까 엄청 쉽죠? 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룰이 0단계 플러스 룰이에요. 룰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룰대로. 그런데 왜 안 되냐면, 그쵸, 단순한 전략을 근데 뭔가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단순한, 그러니까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거와 똑같아요,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EX 시스템하고 매칭되는 걸 잘 보면 저희는 시그널 방향만 따라가요. 확률에 기반해서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고야 라인 근접 접근 아니면 LL 뜨면 시가에서 들어간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진입. 어디서 들어갈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0.6이 아니죠, 그죠? 퍼센테이지는 이제 코인마다 다르겠지만 익절 언제 해야 될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감정을 섞을 필요가 없죠. 아까처럼 TP 예약 익절 걸어놓고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말리게 돼 있거든요.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 배제, 그 다음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배율 유지. 저희 200, 300 넘으면 강퇴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저희는 막 5배 이렇게 쓰면 커뮤니티에서 강퇴시켜버려요. 왜냐면 어차피 독에 중독됐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죽을 거기 때문에 빨리 강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배라고 완전히 철저하게 딱 박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저희는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얘기하는 그런 구조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조사한 그런 성공한 그런 트레이더들은 그런 원칙들을 어떻게 배웠냐면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배운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잃어보고 밤새 트레이딩을 해보고 트레이딩 하다가 막 아파서 암도 걸려보고 진짜요. 진짜 그래요. 자, 스토리를 이렇게 제가 관심 있어서 보면 다 한 번씩 몸이 아팠어요. 너무 트레이딩에 몰입해가지고 아파서 한 1년 쉬었다가 하거나 그런 어떤 수많은 실패와 반복되는 손절을 통해서 그리고 감정이 완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딛고 일어나서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해야 돼. 리스크를 관리해야 돼. 저배율로 가는 게 맞아. 감정 섞지 말고 항상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돼.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EX 구독자 이제 아이오님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고수의 원칙은 고통의 결과물인데 저희는 그 과정을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구독하는 순간 그냥 강의만 딱 들으면 LL 뜨면 사세요? 몇 프로 입절하세요? 여기 안에 모든 고수의 비법이 압축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거 제가 배운 거예요? 그냥 덤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뭐가 빠져 있어요, 저희는? 네, 고통, 실패가 빠져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익힐 만한 시간이 없이 그냥 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EX의 단점이라고 단점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경 써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데 이게 마치 공짜로 준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게 너무 빨리 압축해서 오니까 이걸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경험이 없어. 손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손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병아리반의 제일 원칙이 뭐다? 손절 경험을 해본다. 손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손절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야에서는 연속 손실을 발생해도 3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박사태에서는 10번까지도 연속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내가 얻은 지식이 아니니까 이게 맞나?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감정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만 흔들리면 좋은데 그때부터 그렇게 안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기준을 알려드렸는데 그 매매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돌았다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1년을 돌아온 거예요. 1년.
제주도에 혼자 이렇게 서울도 안 올라오고 제주도에서 혼자 트레이딩 해보겠다고 유튜브 보고 책 보고 하면서 1년을 뺑글뺑글 돌아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 이제 시작하실 분들은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런 부분만 연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세미나의 전체 굉장히 좋은 원칙들과 EX에서 검증된 매매법들을 다 낱낱이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해버려. 윤 대표는 맨날 얘기해. 제발 좀 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안 사냐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계속 지속해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막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10년 동안 겪어서 얻은 원칙들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만약에 시행착오를 했다면 저희는 한 달, 두 달만 시행착오를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행착오 기간을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죠? 시행착오를 큰 시드로 하지 말고 작은 시드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저도 이제 했을 때 아니 뭐야 내가 구독료를 내고 차트를 구독했으면 왜 내가 실패할 거면 뭐하러 차트를 구독해? 다 맞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트레이딩 시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겪어야 될 거는 겪어야 되는데 저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안 겪을 거야 이렇게 다가서지 말고 빨리 겪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해버리라는 거예요. 일지 써버리고 막 10번씩 20번씩 거래해버리고 그럼 지금 실전 나와서 추천해주는 모든 아이온들의 공통점 1번 초기에 일지가 진짜 상당해요. 막 2장씩 3장씩 이렇게 거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고 겪어보고 물려보고 손절해봤기 때문에 이게 원칙을 자기 걸로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런 경험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구독하시고 이제 병아리반 하고 있고 뭔가 이제 트레이딩 하고 있다면 원칙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이해는 되는 거예요. 이해는 했어. 그래서 제일 제가 많이 듣는 건 그거 다 알아요. 벌써 3분 전이에요.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그렇지만 실행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딱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를 내가 해봐야겠다. 언제까지? 체화될 때까지. 몸에 익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익히는 것은 오직 반복으로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서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그죠? 시드 넣는 거, 이거 막 마음대로 넣는 거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손절 안 하는 것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는 원칙을 알려드리지만 그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 겪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지키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맡은 뭐 알람 사용법, 그 다음에 0단계 매매법 이런 것들은 금방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나와서 강의하시라고 하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쉬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실행을 하고 겪어내고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보고 오늘 엄청난 강의들이 이제 준비됐는데요. 그런 준비들을 잘 소화해서 내 거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으로 제가 어제 본사에 갇혀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이용해서 마치 소화제 하나 먹은 것처럼 오늘 강의를 다 흡수해서 본인 걸로 만들고 진정한 이제 EX의 사업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보자들에게 필수적인 강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별거 아닌 것 같으신가요? 이 부분이 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고혜봉 대표님이 저희 EX에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이 원칙과 기준이 세팅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수많은 매매법들이
여러분들 지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몸에 익히면서 EX 안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많은 매매법들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좋은 강의 해주신 고일봉 마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EX 사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요즘 EX에 오면요, 20대, 3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디지털 자산의 미래가 이 2030 세대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EX의 비전을 보고 하던 사업도 다 정리를 하고 EX에 올인한 EX의 젊은 리더입니다. 사업 설명과 비전 강의를 통해 EX